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명 에너지 볼게요. 종합주가 지수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대명 에너지는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위에가 월봉이고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됐죠. 그죠?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둘, 넷, 한 5달 정도 데이터 값이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굉장히 강세죠. 오른쪽 위에는 주봉, 왼쪽 위에는 월봉, 그 다음에 아래 차트는 일봉입니다. 일봉. 자, 근데 우리가 주식 매매함에 있어서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을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종목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죠, 그죠? 거기에는 이제 기업이 얼마나 성장성이라는 대목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구조로 성장하느냐,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이죠, 수익성. 수익은 잘 나는지, 이런 거. 요게 이제 기본이 되는데, 요거는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견해가 갈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주가는 여기 더해서 기대 가능성이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기대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어떤 꿈이 있다.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다. 이 내용.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재료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뭐 테마, 뭐 기타 등등 있죠. 뭐 수혜주, 뭐 이렇게 뭐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제 꿈 내용 이런 게 이제 모멘텀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하죠. 뭐 되게 많죠. 근데 요거 플러스 대외 변수가 또 들어가죠. 대외 변수가. 대외 변수. 그럼 요거 이제 해외라든지,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당연히, 환율이라고 하는 강력한, 뭐라고 할까요? 작용할 수 있는 변수가 여기 또 하나 있고, 뭐, 기타 이제 국제 정세, 뭐,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대내 이제 국내에서 어떤 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목에서 뭐 특징이 있어서 기대 가능성만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또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그래서 어렵죠 우리가. 그래서 주식 그러니까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분석을 잘하는 거랑 매매를 잘하는 것은 엄연히 또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변수가 돌발 변수가 했을 때 결국에는 얼마나 내가 대응을 잘하느냐 이렇게 귀결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은 뭐 성장성이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간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얼만큼 사고 잘못했을 때 리스크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차트를 같이 보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차트 분석도 이래서 중요하죠. 근데 자 그러면 대명 에너지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요거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거 대명 에너지, 대명 에너지 한번 볼까요? 자, 요걸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에, 35,500원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자, 연간 실적을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보게 되면 꾸준히 영업이익하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죠?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이 튼튼하죠. 기본이. 기본이. 그러니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시가총액도 한 6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죠? 에너지 장비 및 뭐 이런 업종이 있고요. 그죠? 뭐 대명 에너지 이러니까 그죠? 이름에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아주 괜찮다, 양호하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칭을 시켜보는 거죠. 주가의 흐름하고 이런 내용들하고. 자, 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을 보니까, 뭐 작년까지는 데이터가 없죠.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제 매출 구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괜찮아요. 굉장히 양호하죠? 그러니까 연간 실적, 그 다음에 분기 실적 내용이 괜찮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 종목이 괜찮은지를 한번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도 한번 봐볼게요. 한번 보면 유럽 풍력 발전 확대 소식이 대명에너지 장중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대 가능성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돼서
주가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갖다 이제 8월 30일 나왔던 얘기고요. 유럽 풍력발 2배, MACD 두 자릿수 상승세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 유럽 풍력 발전 이런 내용이 호재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돼서 지금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뭐 그런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나오진 않죠. 그죠? 이렇게 뭐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닐까. 그죠? 여기도 보면 또 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어쩌면 지금 탄력을 받고 우상향으로 좀 이렇게 주가가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이게 좀 날라갔네. 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걸 보게 되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오른쪽 위가 주봉이잖아요. 주봉상 이 흐름을 깨지 않고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그래도 이 종목이 지금 호재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대응이라는 관점도 나와야 되잖아요. 대응. 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손절을 할 수 있고, 비중을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음 기회를 노리고 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준은 적어도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가 잠시 머물렀던 저항대였던 것 같아요. 그죠? 이 가격대. 29,000원대. 그리고 어제까지 올랐다가 그죠? 어제 올랐다가 눌림을 주고 그죠? 그다음에 오늘 다시 튕겨나가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주가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게 이제 채널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 보면 여기가 이렇게 저항대가 굉장히 강했죠. 그죠? 한참 머물렀어요.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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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그러다가 주가가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빠졌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저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걸렸었잖아요. 또 며칠. 근데 이걸 극복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반응하기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의 한 4배를 높인 시작점이죠. 이 양봉이 시작된 점이. 그죠? 그러면서도 이 흐름은 깨지 않는다. 그러면 이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소 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적인 추정적인 생각이죠. 반드시 밀린다는 게 아니고요. 그죠? 자, 그런데 왼쪽 위에 보면 이 3만원 이 부분이 이렇게 넘어갔다가, 그죠? 눌림을 주고 간 거잖아요. 이게 월봉인데. 자, 요게 보면 거래가 많았어요. 이 자리가. 그죠? 그게 당연히 여기서 있던 거래가 누적이 된 거죠. 그죠? 예, 여기 전에 있었던 이거랑 이제 여기 걸리면서 누적이 된 거죠. 이 부분만이. 자, 근데 지금 또 거래가 또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굉장히 많았던 것은 누군가는 모아서 온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올려놓고 또 한 번 매집을 한 다음에, 그죠? 올려놓고 또 랠리를 펼칩니다. 자,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게 주가가 얼마를 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가 한번 걸렸었잖아요. 3만원대. 그러면 이거를 또 통과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오버슈팅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죠. 이거를. 왜냐면 여기서 누군가가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 이 종목은 더 갈 확률이 높아. 내가 한번 끌고 가볼까 하는 세력의 힘이 받친 자리가 바로 3만원대라는 거죠. 그래서 오버슈팅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6,000원이잖아요. 그러면 3만원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리스크가 한 20%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내가 들어간다면 20%의 리스크를 끼고 들어가는 거죠. 대응을 해야 되는 기준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는 건 무리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돌이켜서 여기 첫 번째, 즉 고점이 낮아지다가 에너지가 모아지면서 누군가가 방향을 바꿨죠. 그 다음에 뚫었죠. 이 자리. 예. 근데 다시 한 번 더 통과하죠. 어쩌면 그래서 지금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흘러가는 게 제가 이제 이걸 채널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럼 굉장히 가파르죠. 이렇게 가면. 굉장히 가파르죠. 그죠? 그럼 뭐 영역 자체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이렇게 펼쳐지나 3만원 이상에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 파동의 개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한 파동이 가서 레벨을 높이기 시작한 자리, 그리고 그 폭만큼 올리는 자리,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린다면 지금 이 자리. 그래서 이 고가는 잘못하면
이 파동 그 진폭에서 일시적으로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가면 안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레벨을 높이기 시작하면 이만큼 한 번 더 갈 수 있죠. 이 파동 진폭의 개념이 곳곳에서 잘 보입니다. 그러면 43,000원에서 43,000원에서 45,000원까지 열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 어디까지 봐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렇게 3만 원만 깨지 않으면 45,000원까지 열려 있다. 기본적으로 그죠? 이 45,000원을 넘어가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45,000원 정도 가면 갖고 계신 분이라면 분할 청산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추격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추격을 하지 마시고 분할 청산 대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아래뚱에서 지지는 3만 원대 있고요. 오버슈팅이 나간 자리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은 4만 5천 원대, 4만 6천 원대 저항이 있다. 그래서 파동의 범위가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은 여기까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밀리면 안 되죠. 어디를? 여기를 밀리면 안 되죠. 3만 원. 그래서 3만 원하고 4만 5천 원. 이 가격대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이런 추상적인 거에 그 다음에 꿈을 먹고 성장하는 모멘텀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돼서 주가는 움직일 건데 이 종목은 분명히 재료도 있고 호재도 있고 다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실적까지 받침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훨씬 높죠.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기준은 갖고 가야 된다. 그게 이제 3만 원. 그 다음에 목표는 흐름대로 간다면 4만 5천 원까지 열린다. 저런 이제 파동의 진폭이나 이런 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동안에 이제 주가 분석을 해보면 저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저런 걸 참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시적으로 뭐가 이익 시전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눌림이 주고 또 한 번 간다면 4만 5천 원까지 열려 있다. 자, 이런 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이 종목을 만약에 지금 들어가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눌러주고 확인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들어간다면 20% 감수를 하고요. 4만 5천 원까지 열고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매매법은 항상요. 눌러주고 확인하고 더 좋아합니다. 훨씬 더. 그 이유는 잘못되면 손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앞을 보고 하는 매매가 아니라 뒤를 보는 매매를 더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잘못됐을 땐 리스크를 요만큼만 끼겠다는 거고요. 빨간 범위만큼. 근데 이제 이익의 확대는 훨씬 더 크죠. 근데 중간에 들어가면 손실의 범위도 리스크의 범위도 넓어지고요. 그죠? 먹을 폭도 줄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진입 자리도 본인만의 진입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범위를 파악하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 그다음에 구체성 있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기준 있는 매매. 그러려면 차트 분석도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 분석, 종목의 기본적인 내용 분석, 이걸 동시에 항상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신청하셔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